여러분은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양보했는데 상대가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길 때, 조용히 배려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자기 주장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 혹시 여러분도 겸손이 미덕이라 믿고 살아왔지만 언젠가부터 손해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배우 안성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 나를 오래가게 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겸손은 오히려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겸손과 가짜 겸손,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차이로 인해 생기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두 분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연 1, 나만 계속 사과하고 있더군요. 이수정 씨는 수원에 사는 55세 여성입니다. 공기업에서 25년째 근무 중이며 동료들에게 말이 참 곱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편했고 실수해도 먼저 사과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명백히 다른 팀원의 실수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정 씨, 그 부분 좀 챙겨줘요. 어차피 그 친구는 아직 미숙하니까 수정 씨가 양보 좀 하죠. 순간 이수정 씨는 멍해졌다고 합니다. 왜 나지? 왜 늘 내가 마무리해야 하지?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사과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분위기가 깨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신경 못 썼나 봐요. 라고 말해왔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실수해도 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부탁해도 당연히 도와줄 거라 믿는 그런 사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한 번 용기 내어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동료들 사이에서 들려온 반응이었습니다. 웬일이야, 수정 씨가 저런 말도 하네. 그 순간 그녀는 확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침묵이 자신을 고정된 틀 안에 가두고 있었음을. 이수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겸손의 착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이란 말 뒤에 양보, 배려, 침묵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태도는 관계의 윤활유가 되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수정 씨처럼 사과를 반복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떠안는 태도는 점점 내 자리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나를 낮추고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겸손은 결국 타인에게 편한 사람, 때로는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이수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겸손의 착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이란 말 뒤에 양보, 배려, 침묵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태도는 관계의 윤활유가 되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수정 씨처럼 사과를 반복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떠안는 태도는 점점 내 자리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나를 낮추고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겸손은 결국 타인에게 편한 사람, 때로는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박진영 씨는 부산에 사는 62세 남성입니다. 목공 기술을 배워 15년 넘게 개인 공방을 운영해 오던 그는 최근 젊은 창업자들과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공간을 공유하고 젊은 감각을 받아들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후배들은 박 씨를 존경하는 선배님이라 불렀고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들으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박 씨도 일부러 조용히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 박 씨가 의견을 내면 요즘 트렌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요즘엔 잘 안 통하죠.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점점 그의 말은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내가 꼰대처럼 보일까봐 조심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융통성 있게 맞춰가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상품 수익 배분 문제에서 자신의 기여도는 거의 인정받지 못한 채 정산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갈등이 생길까 걱정됐고 이 나이에 이런 걸로 싸워 뭐하나 하는 마음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파트너들이 공방을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얻었다며 인사도 없이 떠났고 박 씨는 공방에 남아 허탈한 마음으로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겸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냥 내 가치를 스스로 지운 거더라고요. 박진영 씨의 경험은 겸손이 어떻게 존재의 무게마저 흐릿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경험은 많지만 말은 아끼고 지적보다 이해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뒷자리를 택하는 것. 하지만 그 침묵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말 없는 사람, 의견 없는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겸손은 상대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한 발 물러나는 것이지만 내 목소리, 내 위치까지 내어주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박진영 씨가 보여준 침묵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려는 방어였고 결국엔 본인의 존재 가치조차 흐려지게 만든 겸손의 실패였습니다. 진짜 겸손은 나의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대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말없이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때론 조용한 단호함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수정 씨는 조용히 사과하며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박진영 씨는 갈등을 피하고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물러섰습니다. 두 분 모두 겸손한 태도로 관계를 지키려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 오히려 자신을 지우는 방식으로 작용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가치는 흐려졌고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도 그들은 있어도 그만인 사람처럼 취급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온 겸손은 정말 미덕이었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건 진짜 겸손이 아니라 자존감을 깎아먹는 가짜 겸손은 아닐까요? 이제부터 배우 안성기 씨의 말 한마디를 중심으로 진짜 겸손이 무엇이고 가짜 겸손이 왜 위험한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 나를 오래가게 했다. 이 말은 짧지만 그 안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높이며 자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두 사례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겸손 혹은 자기 표현을 포기한 겸손이 어떻게 사람을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짜 겸손은 세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 내 존재가 흐려집니다.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조용히 있어도 사람들 기억 속에 남지 않습니다. 공을 세워도 조용한 사람으로만 불리게 됩니다. 둘째, 사람들이 나를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한두 번 도와준 게 당연한 게 되고 거절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부담이 몰립니다. 결국 관계는 평등이 아닌 일방적인 의존이 됩니다. 셋째, 스스로도 나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그냥 참고 사는 게 편해. 이런 생각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지우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진짜 겸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신 위에 세워져야 비로소 나도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겸손을 위한 현실적인 실천법 두 가지를 제안드릴게요.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짜 겸손은 나를 지우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짜 겸손에 빠지지 않고 자존감 있는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의 두 가지 연습을 통해 겸손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품격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맙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기. 많은 분들이 거절을 불편해 하십니다. 특히 겸손한 성향의 사람일수록 제가 해볼게요, 괜찮아요 하고 쉽게 자신을 내어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중한 거절은 예의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탁, 나의 시간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와드리고는 싶지만요. 이 한 문장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내 기여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건 다 남들이 잘한 거야. 이런 말 무심코 입에 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기여를 축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면 정말로 나의 가치가 작아진 듯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한 이 일, 나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야. 내 가치를 내가 인정해 줄 때 그 위에서 진짜 겸손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야만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겸손은 분명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깎아내리고 내 자리를 스스로 줄이는 방식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겸손이 아닙니다. 이수정 씨처럼 항상 사과하며 자리를 양보한 사람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박진영 씨처럼 갈등을 피하겠다는 마음으로 침묵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 안성기 씨는 말했습니다. 겸손이 나를 오래가게 했다. 그 말처럼 진짜 겸손은 자신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오래도록 신뢰받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겸손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지워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누군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